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서 여러분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일괄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여러분들 숨나무공법 13페이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곽집은 36페이지 이하에 나옵니다. 자,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어떤 입지가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용도 구역을 말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한번 잘라봐야 되겠죠. 그죠? 어디서 자르라고 했습니까? 수업할 때? 이거 자르라고 했죠. 어떤 입지가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용도 구역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입지는 어디를 말한다고 했냐면 도심가를 주로 이야기한다. 첫 번째,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에 지정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철도역이나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와 같이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이 구도심이죠. 여기에 입지 최소구역을 만다 지정을 합니다. 누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했다고 해서 입지구역 최소구역 목적 달성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뭘 통해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해볼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죠. 그죠? 자,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둘 다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아시다시피 협의도 하고, 그죠? 심의를 거쳐서 입지의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할 건데, 결정권자가 협의를 하게 되면, 그죠? 시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거고요. 국장이 만약에 입지의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겠죠. 그죠? 국가기관 관련된다든지 뭐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겁니다.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의견을 주는데 우리 광역이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에서 의견 주는 기간이 보통 며칠이 많았어요? 30일이 되서였죠. 그런데 입지의제 최소구역에서는 30일 아니고 얼마? 10일 안에 의견을 주어야 됩니다. 10일입니다. 10일.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 거기는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도 좀 이쁘게 지어야 되겠죠. 그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심가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 잣대를 현재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과거의 기준 잣대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미술작품 장식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될 때 우리가 적용을 현재 잣대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요. 그에 맞는 행위 제한은 뭐라고 하게 되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건데 역시 계획을 만들 때도 협의하거나 뭘 거쳐야 됩니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죠. 여기서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돼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구도심가에 학교가 있더라.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만약에 그 구도심가에 문화재가 있더라. 그러면 문화재위원회하고 무슨 심의를 거칩니까? 공동심의를 거치는데 행위 제한을 만약에 완화해 줄 필요가 있죠. 완화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완화해 주는 게 아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법이라는 것은 국계법이 아닌 나머지 법률 말합니다. 국토계획법에는 나머지 법률에서 관리계획 파트를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른 법에서 의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제받을 수 없다는 것은요, 반드시 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국회법상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시도, 시군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이나 개발 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르는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나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때 비용 부담시킬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 부담하고 비교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을 넘어서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1억이 올랐는데, 그죠? 기반시설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내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1억 범위 안에서만 부담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물어봤기 때문에 부담시킬 수 있죠. 3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용도지역, 용도주관에서 토지 이용이나 건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계획으로.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주차장법에 따르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완화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죠? 아니할 수 있답니다. 완화하는 게 아니고 아니할 수가 있죠. 부수적인 설치 기준, 미술작품 장식 규정, 주택과 부대 복리설의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이번에 시설된 거 건축법에 따르는 우리가 공개공지입니다. 이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지 완화하는 게 아닙니다. 4번이 잘못됐네요.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과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전을 완화할 수가 있죠. 완화할 수 있죠. 있기는 있는데 완화할지 말지 여부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답은